안녕하세요.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 기술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된 달의 전략 사업화 센터의 이상욱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법인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수행한 소부장 100대 핵심 기술 특허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목적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의 소부장 100대 핵심 전략 기술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해외 기업의 국내 등록 특허를 선별하고 분석해서 선별된 등록 특허를 우리 기업에 공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소부장 100대 핵심 기술 중에서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과 같은 자동차 분야의 13개 기술, 그리고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과 같은 기계금속 분야의 38개 품목을 총 51개 품목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얼마나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기업의 특허 침해를 주장할 만한 위험성이 높은 특허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보통 분쟁 위험이 높은 특허를 분석할 때 어떻게들 하시나요? 우선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이 높은 특허가 무엇인지 분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과 유사성이 높은 권리 범위를 갖는 특허가 무엇인지 조사해야겠죠. 그리고 그 조사된 특허에 대해서 클레임 차트를 작성하고 FTO 분석, 그 다음에 회피 설계, 무효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쟁 대응을 나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소부장 100대 핵심 기술의 한 분야에 대해서 분쟁 위험이 높은 특허가 무엇인지 분석을 할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자동차 기계 분야를 51개 품목으로 나눠놓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의 품목이 상당히 넓은 기술들을 포괄하고 있고 해당되는 기업의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에 타겟팅된 조사를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점을 바꿔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특허는 무엇인지, 특허청 심사관들이 보았을 때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본 특허는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특허를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다른 특허보다 특정 특허를 중요하게 관리한다면 이는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고,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침해 소송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특정 기업에서 특정 출원에 대해서만 해외 출원을 진행하고 분할 출원을 진행하는 등 패밀리 출원 수를 늘려놓고 있다. 그렇다면 그 특허가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허란 얘기겠죠. 그렇다는 의미는 그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말이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위험도 특허를 선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분쟁 위험값이 이런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다음에 4단계를 거쳐서 분쟁 위험 보고서 작성을 진행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로 특허 추출을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기술 개요에 따른 검색어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작성을 통해서 국내 등록 특허들을 도출을 해냈는데요. 그리고 평균 존속 기간, 그 다음에 특허 출원별, 출원 연도별 동향 조사, 그리고 출원인의 국적별, 점유율 변화 같은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 변화 같은 경우에도 특히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특허 활동이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으로 본격적인 특허 분석에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피인용 분석, 패밀리 특허의 문헌수, 국가수를 조사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국 패밀리 특허에 대해서는 특히 그 패밀리 특허를 가지고 분쟁이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패밀리 특허에 대해서도 피인용 평균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의 등록 특허를 한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평균 존속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패밀리 국가수, 피인용 수 등에서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해외 기업의 등록 특허와 우리 기업의 등록 특허가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쟁 위험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쟁 위험 값을 도출을 좀 해냈습니다. 분쟁 위험 값은 지금 국내 피인용 횟수 100분율, 미국 패밀리 특허의 피인용 횟수 100분율, 그리고 패밀리 건수 100분율, 국가별 100분율, 존속기간, 잔존기간 100분율 같은 것들을 웨이트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도출한 값이고요. 이런 분쟁 위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고위험금 특허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분쟁 위험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선 품목의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개요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 등록 특허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 시 등록 유지되고 있는 특허의 수, 출원 동향, 주요 출원인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좀 브로드하게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활용하실 때 이 검색식에 자기 회사의 기업의 기술들, 키워드를 추가하신다면 특정 기업의 검색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인용 현황, 패밀리 특허 출원 현황과 같은 것들이 다음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미국 패밀리 특허를 기초로 한 미국 특허 분쟁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미국에서 소송에 사용된 특허라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 위험값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특허를 선별했고 마지막으로는 분쟁 위험값 순으로 등록 특허 리스트를 기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든 51개 분야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 51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특히 어떤 기술 분야가 분쟁 위험이 높은지 등의 기술 분야들 간의 상대적 비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개 분야 중에 한 개 분야를 선정해서 보고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 현황 분석입니다. 저희가 51개 품목을 한 장에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두 장으로 나눠서 그렸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5번 품목에 대해서 그려져 있고 다음 장 같은 경우엔 26에서 51번의 품목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선 등록 특허 수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21번의 고온 고압 열교환기 기술 분야, 그리고 3번의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 부품 제조 기술 분야입니다. 특히 3번 기술은 최근에 전기자동차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 및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등록 특허가 많은 분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특히 22번의 냉동유체 제조 및 신소재 개발 기술 분야는 국내 기업의 등록 건수보다 해외 기업의 등록 건수가 4배 이상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해외 기업에 의해서 거의 잠식되어 있는 분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또한 해외 기업의 등록 특허가 많은 분야를 저희가 카테고리화해 보면 자동차 경량화 기술 분야, 그리고 가공 기술 분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으로 26에서 51번 같은 품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로봇 산업, 그리고 LNG선, 실린더 부품, 제철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등록 특허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되었고요. 반면에 해외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 특수 소재 관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등록 특허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기업의 등록 특허 점유율을 보게 되면 약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평균 점유율보다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보이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냉동유체 제조 및 신소재 개발 기술 분야, 기어 절삭 가공 장비 분야, 수송기기용 자성 소재 분야, 산업용 특수 관관 소재 기술 분야, 이런 경우에는 해외 기업의 국내 특허 점유율이 40% 이상입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해외 기업들 위주로만 기술 개발, 특허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분야들은 특히 일본 기업들, 그리고 독일 기업들이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인용수 분석입니다. 피인용수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피인용되는 경우 심사 실무상의 특징 때문에 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특허가 더 피인용수가 높은 걸로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성을 차치하더라도 자동차용 고압가스용기 소재 분야, 운전자 정보 시스템 최적화 기술 분야, 그리고 SRP 소재 제조 기술 분야, 부직포 소재 제조 기술 분야에서 피인용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됐고요. 다음으로 26에서 51번 쪽에서도 살펴보더라도 엔진 부품 제조 기술, 그리고 극저온 액체 이송용 부품 제조 기술, 고융점 소재 이쪽에서 피인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패밀리 특허에서 피인용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분석에서는 특정 특허의 피인용 수가 매우 높게 나와서 평균을 끌어올리는 분야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6번 분야에서 광학 가공 장비 제조 기술 분야인데요. 사이머 LLC의 특정 특허가 무려 1631건의 피인용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을 끌어올려서 16번의 피인용 평균이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인용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은 미국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의 피인용 수가 국내 기업의 피인용보다 상당히 일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에서 51번에 있는 분야 중에서도 36번이 피인용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일본의 히타치를 포함한 세계 법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약 100건 이상의 피인용 수를 가진 특허들이기 때문에 평균 피인용 수를 매우 높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용접 공정 자동화 제조 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출원인의 피인용 수가 오히려 해외 기업의 피인용 수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도 좀 특징적인 분야입니다. 다음으로 패밀리 문헌수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분야에서도 특정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외 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머 LLC 같은 경우, 그리고 허니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공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패밀리 출원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인이어서 광학 가공 장비 제조 기술 분야, 그리고 냉동 유체 제조 및 신소재 개발 기술 분야에서 해외 기업 패밀리 출원수가 높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일어난 분야는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 분야인데요. 나머지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해외 기업의 패밀리 문헌수 대비 매우 적은 수준으로 해외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극저온 액체 이송용 부품 제조 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해외 기업의 패밀리 문헌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공 장비 제어 부품, 그리고 내화물 소재 부품, 연마 소재 부품 분야에서 활발하게 패밀리 출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밀리 국가수를 살펴볼 텐데요. 패밀리 국가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용 고압가스 용기 분야, 장수명 도금 강판 제조 기술 분야, 냉동 유체 분야에서 비교적 그래도 해외 출원수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해외 기업에 비해서는 해외에 출원하고 있는 국가 수 자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과장치 소재, 그리고 효소 제조 기술 분야, 냉동 유체 제조 분야, 회전 성형 장비 제조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에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에서 51번에서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그나마 구조용 철강 소재 제조 기술 분야에서 비교적으로 활발하게 해외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기술 분야에서는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들은 여러 나라에 출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기업들은 한 2개국에서 3개국 정도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분쟁 위험값 분석입니다. 분쟁 위험값은 분쟁 위험 분석 풀에서 상대적인 값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각 보고서에서는 분석 풀이 나눠져 있죠. 하지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16,907건을 분석 풀에 넣고 분석한 분쟁 위험값입니다. 그래서 각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분쟁 위험 지수가 높은 특허가 편중된 분야가 좀 보이실 텐데요. 특히 상급에 해당되는 분쟁 위험도가 80 이상인 특허들이 몇십 건씩 있는 분야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 분야, 그리고 비디오 에너지 변환 부품 분야, 그리고 자동차 구동 모터용 소재 분야, 장수명 도금 강판 분야, 열교환 부품 분야,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분쟁 위험 값이 높은 특허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26에서 51번 쪽을 보게 되면 분쟁 위험값 등급이 상위 그렇게 많은 기술 분야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수송기기용 자성 소재라던가 극저온 액체 이송용 부품이라던가 실리콘 부품 제작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이면서도 성숙 단계에 들어선 분야에서는 다수의 특허들이 분쟁 위험값 중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출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도 위험한 특허들이 상당히 중간 구간에 몰려 있다는 것인 만큼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분쟁 위험도가 상으로 분류된 비율을 기술 분야별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평균치는 1.82% 특허가 상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16,907건 중에 308건만 분쟁 위험값이 상으로 판단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그림상에서도 분쟁 위험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분쟁 위험도 상 등급의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식, 변속 제어 장치 제조 기술 분야,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 분야, 그리고 냉동 유체 제조 및 신소재 개발 기술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특허들이 분쟁 위험도가 높은 특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기업의 등록 특허 점유율이 78%에 달하고 해외 기업의 특허는 22%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분쟁 위험값이 80 이상인 분쟁 위험값 상인 특허들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 특허의 점유율이 55.84%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은 질적인 면에서 해외 기업 특허들이 상당히 위험하고 국내 기업 특허는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장수명 도금 강판 제조 기술, 그리고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 냉동 유체 제조 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낮고 소재 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기업 분쟁 위험값 탑 20을 리스트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어떤 분야의 특허가 소속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출원인의 국적을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일본, 미국, 독일 기업의 특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또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패밀리 특허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예상보다 적은 수의 소송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는 특정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어서 그들 간의 분쟁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을 국산화하고 해외 수출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선도 기업들이 지금의 양상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원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셔서 분쟁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 특허를 압도하고 있는 분야였죠. 냉동 유체 제조 및 신소재 기술 분야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냉동 유체란 냉동기에 사용되는 윤활유, 냉매가스랑 혼합돼서 압축기의 베어링,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마찰이나 마모를 줄이는 윤활작용, 마찰열을 흡수하는 냉각작용, 샤프트실과 피스톤링 밀봉작용을 수행하는 그런 유체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술 정의에 기초해서 저희가 검색식을 설정을 했고요. 총 188건의 등록유지 특허를 도출했습니다. 이 중 해외 특허가 150개나 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저희가 소멸된 특허도 93건 찾아냈는데요. 이 중에 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소멸은 86건, 존속기간 만료는 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출원인은 일본 법인과 미국 법인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첫 번째 법인이죠. 에네오스 같은 경우에는 등록 특허 수가 무려 40개가 됩니다. 전체 188개 등록 특허 중에 40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약 20% 이상을 한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분석 구간 전반에 걸쳐서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약 10건에서 20건 사이에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국내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출원 연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출원인 국적별 점유율 변화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서 일본 및 미국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 등록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특허가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해외 패밀리 특허가 국내 진입이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좀 과대 반영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외 패밀리 특허들이 다 등록되고 나면 아마 지금 나와 있는 45%보다는 좀 낮은 비율로 국내 기업 특허의 비율이 차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피인용 지수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등록 특허의 피인용 지수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높고 미국 패밀리 특허의 피인용 지수는 해외 기업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미국 패밀리 특허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피인용 지수가 높았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LG화학 특허들이 피인용 지수를 끌어올린 덕분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패밀리 특허에 있어서는 문헌 수랑 국가 수 면에서 모두
해외 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향후 이런 조사가 다시 있을 때는 국내 기업들이 활발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외 출원도 다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군 특허 리스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까 제가 개념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분쟁 위험값을 뽑아낸 것이 저희가 기초 논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쟁에 사용된 특허랑 코릴레이션이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인가를 뽑아내서 그것에 적당한 웨이트를 줘서 만든 값입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는 주요 출원인의 특허들이 분쟁 위험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출원인들이 양적인 측면 그리고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에네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분쟁 위험값이 높은 특허도 가지고 있고 아까 보셨듯이 무려 40건의 국내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앞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실 때는 특히 이런 고위험군 특허를 유의하셔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